한 번 줄을 서면 50분 기다리는 것은 기본. 손님들이 하나둘 골라 담는 이곳의 정체는 다름 아닌 어묵. 골라 먹는 어묵으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어묵 청년 박용준 씨.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어묵 공장이 그렇게도 싫었던 그는 유학을 떠나 회계사를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화 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일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하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결심을 했었습니다. 결국 가업을 잇기 위해 돌아와야 했지만 그를 맞은 건 60억의 빚과 한계에 부딪힌 어묵 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위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알아주지 못할까? 그렇다면 나는 이거를 가서 일일이 설명한 것보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겠구나. 그는 새로운 판매 전략을 도입하고 60여 종의 메뉴 개발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초심이라든지 그런 게 변질되지 않도록 이어나가서 나중에는 결국 제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100년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100년 기업을 꿈꾸는 박용준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많이 추우시죠? 이런 추운 날씨에 뜨끈뜨끈한 어묵 생나시지 않으십니까? 사실 제가 많이 긴장돼서 질문 먼저 던져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 어묵을 3대째 저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버님 그리고 저 이렇게 63년간 가업을 이어오는 그 3대 어묵 박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업만 물려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 집은 대대로 이렇게 별명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뎅이라는 별명인데요. 저희 할아버지 때 동네에서 그렇게 맨날 불렀었다 하더라고요. 오뎅집 할배, 오뎅집 할배. 근데 저희 아버지도 학창시절에 친구들한테 뭐 오뎅집 아들내미, 오뎅집 아들내미 이랬다 하거든요. 저는 제 학교 다닐 때 오뎅이란 별명을 제 이름보다도 더 많이 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뎅이라는 걸 많이 듣다 보면은 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친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뎅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내성적이고 소심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많이 괴롭히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저한테 오뎅 냄새가 자꾸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집은 그 공장 안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오뎅 냄새로 가득한 겁니다. 냄새가 이렇게 다 배이고. 그때 뭐 교복 해봤자 한두 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교복을 오뎅 냄새가 가득한 교복을 입고 가니까 친구들이 네 오뎅 냄새 난다고 많이 뭐라 하고 또 거기서 좀 싸움 좀 잘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오뎅 갖고 와라고 그렇게 저를 많이 괴롭힌 겁니다. 근데 제가 오뎅을 갖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는 주문하면은 생산을 하는 그런 간의 수공업 수준의 공장이었는데 자꾸 친구들은 맨날 오뎅 냄새만 풍기지 말고 오뎅 갖고 오라는데 갖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죠. 이쪽에서는 오뎅 갖고 오라고 저는 소심해서 갖다 주겠다고는 하고 갖고 올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많이 소심했습니다. 학창시절에 단 한 번도 발표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평범하고 웅크려져 있는 학창 생활을 보내다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우연찮게 훈련병 시절에 분대장을 하게 됐었거든요. 네, 이게 1번, 51번, 101번 이런 순으로 분대장을 하게 됐는데 그냥 우연찮게 기수선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분대장을 하게 된 겁니다. 분대장을 하다 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이게. 네, 자신감도 조금씩 붙고 있고. 그러니까 군대 2년 동안 작은 사회를 경험하면서 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붙더라고요. 이렇게
뭐 중심이 돼서 리드를 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자체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게 된 게 미국입니다. 도전의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제대하자마자 한 달 만에 미국을 가서 그래서 거기서 무작정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언어,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또 영어로 하는 발표, 그런 거 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자신감이 붙고, 아, 나는 하면 되는구나. 내가 그런 걸 극복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7년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회계학을 전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무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전화 한 통화가 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답니다. 더 이상 무리를 하게 되면 위독하시다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아들이 안 가고 백이겠습니까? 네. 저도 그 7년간의 회계사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상황이 완전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희 집 가내수공업처럼 이렇게 60년 동안 해오던 그 150평짜리 집이 1000평 규모의 회사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당시 2010년도, 11년도에 햇섭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햇섭이라는 제도는 식약청에서 만든 건데 모든 어묵을 앞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위생법에 따라서 위생제도에 따라 그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지만이 어묵을 팔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얼마나 낙후됐겠습니까? 60년 동안 그렇게 공장을 해왔는데 더 이상 거기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공장을 이렇게 이전한 겁니다.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은 건데 아버지도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해오시던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빚이 60억이나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암담했던 거는 매출은 그대로였거든요. 150평에서 하던 회사가 매출이 갑자기 20배, 30배 이렇게 늘진 않지 않습니까? 오전 8시에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오전 11시에 마칩니다. 딱 3시간밖에 공장을 돌릴 수가 없었고요. 수많은 라인, 10개 라인 중에서 3개 라인밖에 돌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불안한 거죠.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야, 나 이거 일할 데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도대체 우리 회사 어떻게 된 거야? 사장님이 돈을 벌 수 있냐?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영업을 하러 튀어나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업을 하러 그때 가동률이 2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그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영업을 하러 다니는데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때 어묵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할 때 포장마차 하나를 거래선을 바꾸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침에 포장마차가 열리기 전에 그 어묵 봉지를 한번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써달라고. 근데 거기 써주시겠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어묵도 있는데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 동안 그걸 계속 갖다 주다 보면 그 다음 미안해서 좀 써줍니다. 그렇게 거래를 좀 트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3개월을 돌아다녔는데 전국 돌아다니면서 60군데 거래처를 다녔는데 단 한 군데도 제가 열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얘기했죠. 저희는 부산에서 올라온 어묵 회사입니다. 다 부산에서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다 부산 어묵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게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가격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시장은 이미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힘들어서 사실 포장실에서 이어폰 끼고 포장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생산만 하고 현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빵집을 봤거든요. 빵집에 가보면은 제품들이 정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제품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 경쟁력은 뭘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씩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다 기계로 다 되고 점점 더 그 사과거목, 구멍어묵을 효율성 있게 뽑기 위해서 점점 더 기계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예전부터 이렇게 어묵을 뜨시는 그 수제어묵 장인분들이 한 7, 8분 계셨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남들은 다 기계로 찍어내는 것들은 이 품목을 만들다가 이 품목을 만들려면 기계를 아예 뒤집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 손은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마치 베이커리 아닌가. 너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그건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베이커리 시장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장난은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었거든요. 그 산업들, 빵 제과 산업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치킨 산업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왜 우리 어묵 산업은 그렇게 커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대중화시키고 싶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디서 할 거냐고 이번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마땅히 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셨던, 제가 어릴 때 추억이 담겨져 있던 그 150평짜리 옛날에 영도에 있던 그 어묵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도라는 곳은 부산 사람도 잘 찾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그 안에 골목길 안에 저희가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지를 도대체 누가 찾아오냐고. 그리고 생각해 보라고, 어묵은 다 요만한 매대에다가 몇 개 상품만 깔아서 팔고 마트를 가도 한 코너밖에 차지하지 못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100평, 150평을 다 채워넣겠냐고, 생각이 있는 놈이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나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1년 동안 어묵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매장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지금 사실 그 전까지는 어묵이라고 하면 비위생적이다, 어묵 공장이라고 하면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부터 먼저 지우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모든 어묵 회사들은 정말 열심히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요. 근데 이렇게 당당하면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으니까 보여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20m 정도 되는 전면 매대를 다 통유리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생산 과정을 보여드렸거든요. 처음에는 그 직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동물원 우리도 아니고 여기에 왜 사람을 집어넣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이렇게 보면서 신뢰를 갖게 되고, 안에 계시는 분들도 손님들을 보면서 내가 만드는 어묵이 이 사람들을 먹고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행동이나 습관, 그리고 그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고심 끝에 만들어진 어묵 베이커리 매장이 2013년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비웃었고 모두가 안 온다고 하던 그 자리가 한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사실 요즘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묵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는데 어느 순간 어묵을 너무 좋아하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루었었던 산업,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매일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이 사업, 그리고 수많은 저희 회사에 계시는 관계자분들, 그분들은 정말 청춘을 다 바치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끌어낸 이구원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정말 잘 이어나가고 싶거든요. 올해 저희가 63년째 이 가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37년만 더 하면
100년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서 정말 달려나갈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처음 출근했을 때 빚이 60억에 거기다가 어묵시장의 상황도 좋지 않고 사실 포기하기가 십상일 텐데 돌파구를 찾았단 말이죠.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겁니까?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경험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보통 일이었다면 포기했겠지만 지금 저희는 많은 식구들이 딸려있고 그리고 정말 오래 해오던 일이지 않았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명감이란 끈이 저를 놓지 않게끔, 이 업을 놓지 않게끔 그렇게 잡아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100년 기업을 이루어내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사명감이 생기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일을 해보니까 이 회사의 이 역사 그리고 오래된 전통의 힘이 그제서야 느껴지더라고요. 네. 사실은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베이커리를 했지만 기본적인 그런 힘이 없었으면 이렇게 회사가 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과 역사, 그런 힘을 유지하고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100년 기업을 충분히 일궈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정신 그대로 꼭 이뤄내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100년 기업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얘기해 주신 우리 박용준 씨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